네, 제 78회 실무시험, 이론 시험에 이어서 이제 문제 1, 2, 3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험번호 2에 7개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권 확인번호 7422. 그러면 주식회사 해준산업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클릭해서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준산업 회사 코드 0783은 스포츠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8년입니다. 자, 다음이 사항을 거래처 등록 메뉴. 자, 여기 가셔가지고 코드번호 204번으로 해서 양촌통상 요 내용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제일 밑에 자 204번 그리고 양촌통상 그리고 유형은 동시, 자 동시 입력해 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요 오른쪽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133-81-2637 자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업태 도매 종목 스포츠용품.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에어컨을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등록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거기 가서 217번 클릭하면 217번 냉난방 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냉난방 설비에 가서 성격은 1번, 요 성격 1번 삼각이고요. 자, 현금 적요입니다. 현금 적요 1번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냉난방 설비 한 칸 띄고 구입대금 한 칸 띄고 현금 지급 똑같이 입력해서 줄 바꾸면 자동 저장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3번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죠. 자 전기분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요겁니다. 자 320만 원이 틀린 금액이 입력됐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계정별 원료가 증명 서류를 일자별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거 하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3개 다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에 가보면 운반비가 824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320만 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230만 원이더라. 비용이 90만 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 비용을 90만 원 줄이면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이익은 많아지겠죠. 왜?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은 커지죠. 그래서 355만 원에 9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익이 많아지면 그 이익을 처분하는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도 처분해야 될 금액이 90만 원 늘어나요. 저기도 수정합니다. 그러면 처분할 때 처분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은 내년도로 넘겨서 또 회사에서 여유자금으로 쓰겠죠. 그걸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개 연달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거부터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320만 원 요거를 230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 3,550만 원에서 3,640만 원으로 90만 원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 바뀐 금액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기 가서 수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수작업으로 수정할 게 아니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F6 불러오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 아까 전기분 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클릭해 주면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Yes. 엔터 치면 자 전기분 여기
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이 3,640만 원으로 아까 손익계산서 3,640만 원 요 금액으로 자동 수정됩니다. 자, 그러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됐고요.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 요거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보니까 2월 이익잉여금이 1억 3,510만 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억 3,510만 원이 1억 3,600만 원으로 90만 원 더 더해져서 2월 이익잉여금이 수정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90만 원 더하면 1억 3,600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앞에서 2월 이익잉여금 여기 안 보이네. 이거 수정하고 나면 2월 이익잉여금이 자, 보일 겁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찾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잉여금에 90만 원 추가해서 수정해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6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8월 22일 제품 5개. 단위당 원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이거를 사회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기부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부금. 자, 영업의 비용 50만 원. 자, 그런데 문제는 대변이죠. 제품이 없어진 겁니다. 제품으로 기부를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면 뭐 라면 회사에서 라면 뭐 몇 트럭을 갖다가 이런 불우한 시설 이런 쪽에다가 기부하는 또 뭐 수재 의원금 대신에 제품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다. 차변에는 기부금, 대변에는 제품. 요거 실수로 제품 매출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제품 매출로 적게 되면 원가에다가 이익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거는 판매가 아니고 원가로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원가로 기증하기 위해서는 제품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50만 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여기다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요거 입력 하나 안 하나. 제품 계정에 보면 적요란이 있습니다. 적요란에 8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8번 선택하면 타계정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여기서 타계정 대체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앞에 교재에도 제가 설명을 실어놨지만 제품을 원래 고유 목적인 판매가 목적인데 판매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또는 이렇게 기부금으로 원가로 어딘가 다른 데 사용했을 경우 그럴 때 나중에 재고 파악해보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제품 얼마 뭐 50만 원어치는 우리가 다른 데 썼다. 그래서 애시당초 매출원가에서 기말적에서 얘는 빼고 계산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 전산회계 2급 상거래일 경우에는 매입 자체가 없었던 걸로 취소시키는 것처럼 자, 매출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판매 안 하고 다른 데 사용한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타계정 대체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953번 기부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 50만 원인데 적요란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1점 감점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저거 조심하면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9월 5일 주식회사 인성이 임대료를 받지 못해요.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495만 원을 임대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보증금 계정 잔액은 2천만 원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뭐 다방이니 뭐니 그 광고들 많이 나오죠. 자, 월세로 들어가도 보증금은 걸죠. 만에 하나 전기세 안 내고 뭐 먹튀한다든가 월세 몇 달 밀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둡니다. 그러다가 임대료 못 냈어요. 그럼 거기서 툭 치는 거죠. 나중에 보증금 다 안 돌려주면 되니까. 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임대료 차변에 뭐 들어오고 대변에 임대료 적어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자 미수금이라고 이렇게 적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495만 원. 대변에 뭐 임대료 이렇게 적었었겠죠. 495만 원. 자 미수금을 했는데 어려워서 며칠만 있다 드릴게요 한 게 결국에는 안 줬어. 그래서 보증금하고 깔게 합의를 보고 그래서 미수금은 없어지고 미수금 495만 원. 자 이거는 채권이니까 거래처 어디예요? 자 인성이죠. 주식회사 인성. 자, 무엇과 상계했냐면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비유동부채입니다. 여기에서 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 495만 원. 자, 이것도 채무죠. 그래서 주식회사 인성 거래처 입력해줘야 됩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요 대변에 미수금으로 적어야 되는 것도 깜빡해서 임대로 적지 않도록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294번 임대보증금 거래처 인성 495만 원 대변에 미수금 거래처 입력하고요. 49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자산 수중 이익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훈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아주 고마우신 분이네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은 자기합수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지급하였다. 자, 문제는 토지를 기증받았기 때문에 매매를 했으면 대금 지불한 금액으로 장부에 적으면 되는데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공정가액,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액, 시가입니다. 시가. 공정가액은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토지 요 4천만 원에 어쨌거나 취득할 때 자산 취득할 때 재비용을 더하듯이 요거 이전하면서 해서 자산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이전 비용이. 요거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4,200만 원. 자, 근데 그 중에서 4천만 원은 자산 증여받은 겁니다. 수증 이익 4천만 원. 그리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현금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201번 토지 해서 4,200만 원,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4천만 원에 현금, 자 이전 비용 현금으로 지급한 거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9월 24일) 주식회사 소망자동차에서 구입한 제품 운반용 승합차의 할부 미지급금 할부에 따른 이자를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할부금 150만 원, 원금에다가 이자 3,750원씩. 자, 1회분 총액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당사 보통연계자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우선 할부 미지급금, 장부에 지금 미지급금이 입력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미지급금 돼 있겠죠. 자, 그 중에 지금 9월 24일이에요. 1회분. 요거를 보통연금에서 지급했을 때 분계를 입력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요 원금, 미지급금. 요 미지급금 대변에 있던 거 갚았으니까 차변으로 와서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 150만 원. 그리고 이자가 이번에 새로이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 3,750원. 자, 두 개 다 합쳐서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150만 3,750원. 아, 그리고 요 미지급금 소망자동차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소망자동차
그래서 입력하면 자, 차변에 253번 미지급금 소방자동차 150만 원 이자 비용 3,750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150만 3,750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문장이 좀 길죠. 자, 신주 발행 주식 추가로 발행한 문제입니다. 자, 9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 돈 받고 자본을 주식을 더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신주 10만 주입니다.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우리 장부의 자본이 증가는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주 곱하기 5,000원 하면 5억이죠. 대변에 일단 자본금 5억. 자, 근데 얼마에 발행했어요? 5,500원에. 그럼 얼마예요? 5억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깁니다. 비싸게 팔았어요. 자, 증자와 관련하여 신문 공고 비용, 주권 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생긴 거죠. 근데 요거는 비용이 들어간 거죠. 요런 퉁칩니다. 퉁치고 또 주식 지금까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번처럼 초과금이 아니고 할인 발행 차금이 기존에 있다. 그것까지 퉁쳐야 됩니다. 근데 단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잔액은 없다. 요것만 퉁치고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돈 받는 거는 자, 요거는 액면 금액이고 5,500만 원에 발행한 겁니다. 그러면 5억 5천만 원. 여기에서 발행 비용 마이너스 1,500만 원. 요거 퉁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그것도 퉁치는데 그건 없어요. 이거 빼면 얼마예요? 5억 3천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요게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5억 3,500만 원. 그러면 5억은 5억 3,500만 원. 이거 퉁쳐도 그래도 아직도 회사 입장에서는 벌었죠. 3,500만 원 이익 받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항목이죠. 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3,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5억 3,500, 대변에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5억 원, 그 다음에 341번 주식 발행 초과금 3,500만 원. 자, 핵심은 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항목이 생겼을 경우 발행 비용 같은 거 퉁친다. 만약에 할인 발행했다. 발행 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채 발행비에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다 들어가고 이번에는 초과금이니까 이렇게 퉁쳐서 나머지만 자본잉여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12월 1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대손 처리되면서 대손 충당금을 썼습니다. 주식회사 대운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잘 회수했네요. 가서 멱살 잡았나 봐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상계에서 없앴던 거 있죠. 다시 그거 원상 복귀시키면 됩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 대손 충당금 환입은 언제 써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올리신 분이 있던데, 대손 충당금 환입은요, 대손 충당금 결산 시에 설정할 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금액보다도 작년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아직 오히려 그게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오히려 줄여줘야 될 경우, 그런 경우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고 교재 앞에 이론 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109번
대손 충당금. 자, 1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는 제일 먼저 우선 매입이냐 매출이냐부터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매입 유형 중에 어떤 건지, 매출 유형 중에 어떤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9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 유형 중에 찾으면 되고, 그리고 영세율 전제 영세입니다. 수출하기 위해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 구입한 거는 부가세 0%에서 국가에서 봐줍니다. 그러면 영세 매입, 영세 매입이 몇 번이에요? 52번 나왔습니다. 52번 영세 매입. 지금 한 문제당 3점인데 아마 채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유형 잘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뭐 거래처는 안 할 수도 있고 전자 여부, 분계는 뭐 다 혼합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분계 잘 했느냐, 아마 요 정도가 각각 1점씩에서 3점 정도 반영될 것 같고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원재료 3천만 원이죠. 자, 요거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죠. 0%니까.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해. 그리고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여. 분계는 혼합. 자, 그러면 원재료 사왔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되겠죠. 원재료 3천만 원. 대금을 줘야 되는데 매입대금 중 1,300만 원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 양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건 동해로부터 매입하는데 운천에서 받았던 어음을 양도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받을 어음 1,3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운천 이거 바꿔줘야 돼요. 운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1,7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는 동해 주식회사 동해에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 영세 품목은 뭐 원재료 적당히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건 채점 대상 아니고요. 공급가액 부가세 없고요. 동해 여 혼합. 그리고 자, 차변에 원재료 주식회사 동해 3천만 원. 그 다음에 받을 어음 배세 양도한 거 이걸 거래처 바꿔줘야죠. 주식회사 운천 1,300, 나머지는 우리가 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 1,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8월 25일 필테크로부터 원재료를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으로 매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갔을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부로 처리해야 되겠죠. 이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금액 다 알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별도고. 자,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 매입, 자, 다른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입, 매입 유형 중에 51번 과세 매입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부가세는 20만 원. 거래처는 필테크. 자, 전자 없죠. 종이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분계는 자, 혼합 또는 현금으로 해도 됩니다. 자, 대변에 현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줬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전부 다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220만 원. 자, 입력해 주면
자, 과세 매입 51번이고요. 원재료 200에 20만 원. 필테크 전자 없죠? 자, 종이 생산서 받았으니까 분계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원재료 20만 원, 대변에 현금 2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어, 10월 12일 비사업자인 최하나 개인에게 제품을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에 40만 원. 자, 최하나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자, 유형이 일단 매출 쪽으로 가야 됩니다. 팔았으니까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부가세는 있습니다. 현금 과세 매출, 현과 매출 22번입니다. 22번 현금 과세 매출.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죠. 개인한테 팔았으니까. 자,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현금 해도 되고요. 혼합해도 되고 혼합 또는 현금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자, 제품을 일단 팔았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 400만 원에 부가세 40만 원까지.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팔았을 땐 예수금, 사왔을 땐 대급금. 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44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과 22번 현과 매출, 그 다음에 400만 원, 40만 원, 전자 없고요. 분계 혼합 또는 현금. 차변에 제품 매출 400만 원, 부가세 예수, 대변에 제품 매출 4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40만 원. 차변에 현금 101번 44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10월 14일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자,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불공에 해당되는 게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산마트로부터 치약 3프 세트를 53만 원 부가치세 별도입니다. 구입하고 전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자, 유형 매입한 거죠. 구입하고니까. 근데 세금 공제가 안 되는 불공 매입입니다. 왜? 접대 목적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 불공 매입 54번입니다. 불공 매입 금액은 53만 원. 부가세는 적습니다. 53,000원. 근데 불공을 입력하면요. 부가세 대급금은 안 나타납니다. 거래처는 어디예요? 산마트. 자, 전자는요. 분계는 혼합. 자, 우선 차변에 접대비 813번입니다. 자,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두 개 합치면 자 58만 3천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58만 3천 원. 자, 이거 입력을 하면 자, 불공 54번이고요. 치약 세트 53만 원, 5만 3천 원. 산마트 이게 들어가고 전자여 분계 혼합이고, 자, 불공인 경우에 불공지 사유 요거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접대비 4번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자, 차변에 813번 접대비 58만 3천 원, 대변에 보통예금 58만 3천 원. 자, 부가세 대급금이 안 들어간다는 거. 불공은. 왜냐하면 그 대급금은 나중에 부가세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대여금이 아예 분리가 안 되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5번 문제. 자, 10월 28일 본사 영업부에서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5대를 명선테크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에 50만 원이란 소리죠. 50만 원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좋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그럼 매입 유형에 들어가고 카드로 결제했다. 법인카드. 그러면 카과 매입입니다. 카과 매입. 자, 57번이죠. 유형은 57번 카과 매입. 자, 거래처는 명선테크. 자, 전자생명선상 없죠.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그러면 분계는 혼합 또는 카드 둘 중에 하나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해 주면 우선 자, 비품 되겠죠. 노트북은 비품 5대에서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500만 원이죠. 차변에 비품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은 세금 낸 겁니다.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은 대금 안 나간 미지급금 550만 원이고, 이거 거래처 바꿔줘야죠. 어디에요? 좋은 카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과 57번, 노트북 500에 50, 명선테크 전자 없고요. 계산서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자, 신용카드사 요거 좋은 카드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도 미지급금 좋은 카드 거래처 바꿔줘야 되고요. 차변에는 비품 5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6번 문제. 자, 12월 13일 미국 회사인 리얼테크에게 5만 불이 제품을 수출입니다. 유형 나왔습니다. 판매, 매출 유형에서 수출. 자, 수출 몇 번이에요? 직수출. 16번입니다. 16번 수출입니다. 자, 5만 불이 제품을 수출했는데 대금은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1불당 1,200원입니다. 그러면 5만 불 곱하기 1,200원. 자, 얼마예요? 6천만 원? 예, 600만 원인 줄 알았네. 6천만 원. 자, 6천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6천만 원. 외국에 수출할 때는 국가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죠. 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리얼테크. 자, 생계산서 주고받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하고 뭐 주고받을 일이 없죠. 분계는 혼합. 자, 그래서 차변에 물론 여기 외상이 있으니까 혼합 또는 외상해도 됩니다. 자, 대변에는 일단 제품 매출이 되죠. 매출 금액 6천만 원. 자, 근데 외상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6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수출, 제품 6천만 원, 리얼테크 혼합. 그리고 영세율 구분. 여기 가서 직접 수출은 1번입니다. 요거를 선택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6천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6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고 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까지 끝났죠. 예, 다음 시간에 4, 5, 6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